24회 기출문제 21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없는 행위는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입찰표 작성 및 제출하는 행위 할 수 있습니다. 2번 매각기일의 변경 신청 같은 거 할 수 없습니다.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입찰한 그날까지만 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뭐 즉시 항고를 제기해 준다든지, 뭐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한다든지, 배당이 뭐 신청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매각기일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는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행위 할 수 있고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의 보증을 정하는 행위 할 수 있고요. 5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한번 기억해놨었죠. 자, 매수 신청 대리인 손해. 매수 신청 대리인 손해 차돌박이와 오포가 보입니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매수 신청되는 소고기 좋아한다 그랬어요. 소고기. 차돌박이 사고요. 차돌박이 구워 먹으려고 사고, 오포 맥주 안주로 사고, 그리고 양껏 사서 많이 보입니다. 이런 예매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입찰표 작성하는 행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행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고요.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입찰에 참가했다가 입찰에 참가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는 되지 못했을 경우에 보증금 돌려줘 라고 하는 행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할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투는 판례가 한다.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 같은 거 할 수 없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관리 대행할 수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분양 대행할 수 없어요. 역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분양 대행할 수 있고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하는 거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개공만을 대상으로 돼요. 개공만을 대상으로 해야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습니다. 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어요. 요거네요, 정답은. 5번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하는 행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 할 수 있습니다.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맞네. 28, 32 실무교육. 2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실무를 받을 필요 없죠. 3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권자가 아니고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죠.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실무교육 등 연수를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교육대에 통제됩니다. 맞네요. 2년 통치라고 기억했습니다. 2년 통치. 정답은 3번이고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냅니다.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2분의 1 기간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아니죠. 업무정지는요 광역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등록관청이 하는 겁니다. 등록관청. 즉 시군구청장이 업무정지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업무정지는요 등록관청만이 개공만을 대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처분권자가 아닙니다.
2번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한 그 기간은 9개월, 6개월이죠. 업무정지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거죠. 3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업업이에요. 이업업. 1년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족발된 거예요. 1년에 3개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이라는 행위가 3개 있는 거예요. 업업이에요. 업업. 업무정지 2개 받고 또 업무정지가 적발된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가 적발되면 원래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정지가 아니고 필등치입니다. 필요적 등록취소. 그러니까 업무정지라는 중한행위를 3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싹을 자르겠다. 필등취예요. 그리고 필요적 등록취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니까 6개월의 업무정지란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4번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2년이 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2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년입니다. 업무정지는 시효가 있어요. 시효가 3년이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등을 참작해서 4월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렇네요. 자, 공개가 3가지가 있죠. 거짓 공개, 미공개, 다르게 공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거짓 공개예요. 개공이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고요. 업무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4월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둬야 된다. 주된 사무소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서울특별시에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둬도 됩니다. 울릉도에 둬도 제주도에 둬도 돼요. 협회에 관한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아니죠. 사단법인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맞네요. 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시에 특광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답니다. 자, 협회 조직 그러면 주부회 기억한다고 했어요. 주부회. 주사무소, 지부지회요. 지부지회. 자, 요거죠. 지부입니다. 지부. 지부는 특광도에 두는 걸 지부예요. 시군구에 두는 것은 지회예요. 그러니까 요거 광역시에 지부를 2개는 둘 수 있다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자, 요게 저 협회에서 유일한 암기상이라 그랬습니다. 요 틀을 암기하는 거예요. 맞고요.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네. 승인을 얻어야 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은 맞습니다만 총 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에 공제료 받은 거에 100분의 10을 쌓아둬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니까 2개 2번이네요.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 징역 1, 2천만 원짜리 1,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아닌 걸 찾아라.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이에요. 이중소속이니까 이중자 들어가면 1, 2천. 공인중개증 양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공인중개자격증을 양도하면 1, 2천. 양도란 말이 나면 1, 2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도 이중 등록이니까 이중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1, 2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이네.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은요. 3, 3천입니다. 3, 3천. 요거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등록증 양도돼요. 등록증 양도. 등록증 양도되옵니다. 양도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1천. 27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즉 해체 기간과 실제 거래 가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잘못 짝지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출제원이 틀려달라고 낸 거예요. 이런 걸 맞추겠다고 뭐 찾아보고 또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고 이런 거는 틀려주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라고 돼 있었대요. 알 필요 없고요. 2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필요적 등록 취소, 필등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격정지 처벌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공은 필등취, 그리고 소공은 자격 취소입니다. 이은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거짓 계약서 작성 꼭 나오는 거죠. 임등취, 거짓 계약서는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했습니다. 개인인 개공이 사망해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겠죠. 폐일등취, 장부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입니다. 초과 수수료 받으면 금지행위죠.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 금지행위가 임등취라는 건 반드시 나온 거고요.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역시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는 임등취입니다. 그래서 필등치가 아닌 걸 찾으라 했으니까 니은, 리얼, 미음. 니은, 리얼, 미음. 3번이네요. 정답은 3번이다. 정답은 3번이네요. 3번이고 2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그렇죠? 전속 중개계약은 어쨌든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개공 사이에 체결. 그럼 계약 당사자 내용이 나와야 돼요. 개공에 대한 성명이라든지 사무소 소재지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되어야 됩니다. 자, 요거 사무소 소재지 기재해야 되고요. 공동상속 부동산, 그러니까 공유관계네, 공유.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교환계약은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예요. 매매라든지 교환계약은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예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맞네요. 공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맞고요.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인중개 기본 확인 사항이다. 자, 이거 한번 이제 우리 암기한 거 체크하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기본 확인 사항은 양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8가지나 되니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을 외우자 그랬어요. 세부 확인 사항이 뭐냐 물어보면, 내상환 미공시 시권입니다. 라고 기억했어요. 내상환 미공시권. 내는 내외벽 상태고요. 상은 이 내외부 시설물 상태예요. 환은 환경 조건이고, 그리고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관계상, 실제 권리관계상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어요. 자, 그러면 권리관계에 관한 상은 기본적인 상, 요 안에 안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상 맞아요. 그런데 승강기는요, 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안에 있고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안에는 수전, 가소, 난연, 승배가 있어요. 요거네, 승강기, 여기네. 승강기는 세부 확인사항이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꽤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죠. 꽤 어려운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네요. 4번 존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성의 신고대상에는 부동산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 가격도 포함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중위, 좋아하는 종갓지표, 잔소면을 개당 30원에 판단 내용이 60에 30원을 받겠죠. 30원에 판단 내용이 기재된다. 자, 매년 나오는 거니까 내용 암기하셔야 돼요. 자, 소재지 여기네. 소재지 들어가고요. 면적 들어가고요. 실제 거래 가격 들어가요. 중은 중개업자 중도금, 조건 및 기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입니다. 종류. 그리고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계약일, 그리고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거 다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3번이고 3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YC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말에서 동일 당사자가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한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부서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자, 이거 보니까 동일자가 나왔어요. 그 X주택에 동일주택에 대해서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세 가지가 동일했는데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를 동일 기회에 중개한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보수 한도가 얼마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동일 이런 말이 나오면 매매만 받을 것이냐 또는 매매와 임대차를 두 개 다 받을 것이냐는 것은 매도인과 임차인 이름이 동일이면 매매만 받는 거고 매도인과 임차인 이름이 다르더라. 그러면 둘 다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럼 체크해 봅시다. 보니까 매도인이 갑이고 임차인도 갑이고 동일인이죠? 동일인이야. 동일인이니까 이거는 매매만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그리고 을이 매수인이면서 자식 또 세를 놓은 임대인이고 그리고 임차인이 갑이에요. 그래서 갑이 집 팔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집에 놀러 앉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점유 계정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동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1번 동일 당사자 갑을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건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매도인 이름하고요. 임차인 이름이 지금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매매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임대차에 관한 수수료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대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대금 1억 8천이네. 그럼 1억 8천 곱하기 요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임대차와 관계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임대차와 관계없고 매매만 생각하시면 돼요. YC 주택 매매된 경우에 매도 금액이 5천만 이상 2억 미만 요거네요. 1억 8천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상한율이 0.5예요. 최대한 받으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0.5 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0.5를 곱한다. 5, 8, 40이고 5일은 5니까 90만 원이에요. 근데 한도액이 80이라고 있어요. 한도가 80이다. 따라서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커요. 그러니까 적은 쪽을 받는 거죠. 적은 쪽을 일방으로부터 받는 건데 지금 일방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물어봤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 봅시다. 또 있나요? 있네요. 보니까 31번.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개공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에 거민을 신청할 수 없다. 거민 신청할 수 있죠. 개공도 거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X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 계약도 거민 대상이 된다? 아니죠. 거민은요. 소유권 이전 계약, 소유권 이전 신청할 때 거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거민 대상이 아닙니다. 3번 병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는 거민 대상이 된다. 그렇네요. 거민 대상이 요거네 정답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니까 거민 받아야 되는 겁니다. 4번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신검불이네. 신검불.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검인 대상일지라도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 신검불. 5번 병으로부터 검인증을 받은 X 토지 소재지 관할 청이 관할 관청이 검인할 때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진정성 확인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요. 검인권자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그래서 진정성 같은 실질적 심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 됐네요. 그 다음에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 판례가 간다. 문중 자연장지, 자연장지. 문중 종중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자연장지 그러면 개가종법이 기억나야 돼. 개가종법. 그리고 묘지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같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개가종법 같이 써놓고 체크하시 항상. 그래야지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묘지부터 기억하면 항상 묘지는 하나 놔두고 3개 동그라미 치고요. 자연장지는 3개 동그라미 치고 하나 놔두고. 요거하고 딱 반대로 그리면 돼요. 반대로만. 자, 그럼 지금 요겁니다. 여기는 요거하고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요거는 사후 신고고, 요거는 사전 신고고, 요거는 사전 허가고. 이렇게. 요거는 사후 신고. 앞에가 항상 신고예요. 앞에 신고. 요거는 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는 허가. 이렇게 신고 허가 이렇게. 여기도 신고, 여기도 허가. 사전 허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네.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니까 사전이에요. 사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네. 여기네.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못됐네. 정답은 1번이네. 남편의 분묘구역 내의 처의 분묘를 추가 설치라는 얘기는 매장했다는 얘기네. 왜냐면 남편과 처는 개인 묘지예요. 그 남편이 먼저 죽고 그러고 나서 처가 또 나중에 죽어가지고 같이 이제 매장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장 신고를 해야 되죠. 추가 설치, 즉 매장 후 그런 뜻이에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하는 시장 등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장 신고를. 매장 신고는 사후 신고죠. 매장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3번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그러면 판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네요. 즉 분묘기지권은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4번 분묘기지권 그럼 판례란 얘기예요. 분묘기지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영원히 인정된다. 영원히 존속한다. 가족묘지 요거네. 가족묘지 면적은 100 맞네요. 자, 여기부터 30, 100, 1000, 10만 이렇게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니까 100 맞습니다. 그 다음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 계약 갱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상 주택입니다. 이것은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을이 임차인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 시에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다. 을이 임차인이 얼마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익이죠. 이익이. 갑이 임대차 종료 얼마 전부터 얼마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에 통지. 갑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갱신거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다. 여기 6개월이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 그 다음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을에 의한 임차인에 의한 해지 통지는 이게 임차인의 해지 통지인 거네.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갑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됐고요. 2번이고 3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1.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구조나 진동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구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진동은 환경 조건이에요. 환경 조건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된다? 아니죠. 소음 같은 환경 조건은 주거용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예요. 비주거용 그러면 항상 우리가 술집 기억한다 그랬어요. 술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끄러움을 전제로 하는 거죠. 시끄럽고 이렇게 해야 또 술맛도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소음 같은 거는 상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제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중개한다고 하면 중개할 물건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거용 경우는 시끄러움 이런 게 이제 주거용이니까 이제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거용 경우에 체크하는 거고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이런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4번 중개대상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실제의 피담보 채무에까지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요거네요. 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는 뭐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의 피담보 채무에까지 현재 얼마를 갚고 얼마 남았다 이런 것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5번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 없다. 기재해야 되죠. 등기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기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35번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A와 B가 공유래요. 그러니까 이제 A와 B가 이제 매도인인가 봐요. 공유하고 있는 X, 토지 이름은 X는 X 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이네. 을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가 한다. 갑과 을은 이제 계공갑인데 계공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 있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선관주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 갑과 을은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과 계공 사이의 이 중개 계약은 위임과 유사하다고는 위임 유사설이 판례예요. 이게 판례. 그래서 판례 이런 말을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임 유사설, 위임 관계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위임 유사한 관계 있으므로 갑은 을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된다. 지금 A의 지분을 사는 거니까 A는 기재할 사항이지만 B는 계약 당사자니까 기재할 사항이 아니고요. 3번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확인할 의무가 없죠. 지분의 처분은요. 각자 단독으로 하는 거죠. 각자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 등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5번 갑이 X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시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 저당권이 실행돼서 저당권 실행인 것은 임의경매
저당권에서 경매가 돼서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네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등기 부른 것도 자세히 잘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3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택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폐율 상하 및 용적률 상하는 주택법에 따라 아니죠.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시군조례에 따라서 기재한다.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을 적는다. 맞는데요. 틀린 걸 찾으니까 요거네. 3번 도시공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 세부 확인사항이다. 맞네요. 세부 확인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면 내상환 미공실시권입니다. 이렇게 미공실시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맞고요. 5번 주택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3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포상금 최대 금액. 자, 포상금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 옆에다가 바로 딱 체크하면서 문제를 이제 푸는 게 빠르고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포상금, 요런 유형의 포상금 우리는 연습을 좀 해봤으니까 바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풀지 마시고요. 다른 문제부터 빨리 단순하고 쉬고 빨리 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내서 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걸 딱 풀다가 막 이렇게 답이 안 나오고 그러면 막 초조당황하고 시간도 많이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엔 좀 편안한 시간에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갑은 이렇게 씁니다.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A와 B에 대해서 각각 신고했으니까 각각 50만 원씩 이렇게 미리 체크해 놓는 거예요. 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발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신고했다. 갑을이 공동신고했다. 갑을 그리고 C 그러니까 C를 공동신고했으니까 분배 내용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싸우지 말고 나눠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은 동그라미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25 동그라미 하고요. 을은 세모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해줍니다. 2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한 사람이 양동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그러니까 을이 D를 신고했어요.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을이 먼저 신고했으니까 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을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을의 얼마를 50만 원을 신고했으니까 먼저 신고했으니까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실에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 발각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발각된 이후니까 갑과 을은 이를 공동으로 신고했다. 갑과 을은 발각된 이후에는 아무리 신고해봤자 포상금 대상이 아니고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 여기 A와 E에 대해서 여기는 E에 대해서 공소제기했다. 그럼 좀 줘야 되는 거네. 그래서 A에 대해서 주고 또 E에 대해서는 둘 다 발각된 이유니까 줄 포상금 대상이 아니고 C와 D에 대해서 기소예요. 기소는 포상금 줘야 되네. 요거는 C와 D에 대해서 요거예요. D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 다 동그라미고 줘야 되고 D에 대해서 줘야 되고 이렇게 됐네.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지우신대요. 이렇게. 자, 그럼 다 됐네.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분배 협정,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분배 협정은 없었으니까 각각 25원씩 싸우지 말고 나눠 가져라네요. 됐네요. 자, 그럼 동그라미 몇 개인가 체크하고 세모 체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50하고 25니까 75만 원이고 세모는 50하고 25니까 역시 75만 원. 정답은 1번. 이렇게 시험장에서 침착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2019년 10월 17일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 계약갱신 같은 건 고려하지 말고 이제 금액만 한번 체크해봐라. 이거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24회 당시에는 19년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24회 기출문제를 실제 문제처럼 풀기 위해서 금액을 좀 제가 수정을 했어요. 금액을. 현행법에 맞게 금액을 수정했습니다. 자, 금액만 달라진 거지 문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저기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금액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을. 현행 2019니까 현행법을 일부러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시험 치는 경우에 이제 물어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6억 원, 월차임이 100만 원으로 임차했다. 자, 그러면 보증금 6억 원이고요. 월차임이 1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건 1억이네요. 100만 원이니까 1억이에요. 1억하고 6억을 더하면 7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서과관거예요. 서과관거. 지금 현행법은 서과관거예요. 서과관거. 자, 금액을 보면 서울은 9억입니다. 9억. 여러분들 이거 숫자 외우셔야 돼요.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이고요. 6억 9천이고. 광역시는 5억 4천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이에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되고 저는 안 외워도 됩니다. 저는 다 이미 벌써 자격증 다 합격했습니다. 합격하신 능력자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책상 밑에 이렇게 떼놓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서울이니까 여기네요. 서울이니까 9억 안에 들어가면 상위법이 적용되는데 7억이니까 상위법 적용되는 거네. 이렇게. 숫자 외우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그 본질은. 임차인이, 자,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네. 광역시, 인천광역시니까 여기 같은데, 광역시는 과밀업체권을 올라가요. 또, 광역시 안에 있는 강화군, 광역시 안에 있는 군 지역은 광역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밖의 지역으로 내려가요. 이건 그 밖의 지역이에요.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차임 50이다. 곱하기 100 하니까 이건 5천이라는 얘기네. 그럼 3억 5천하고 5천을 더하니까 4억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이죠. 3억 7천 안에 들어가 있는데 4억이니까 상위법이 적용되지 않네. 자,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그럼 창원시면 서울은 일단 무조건 아니고, 그죠? 창원시는 저 지방이니까 과밀억제권이 수도권에 있는 과밀억제는 당연히 아니고, 광자가 안 되니까 광역시도 아니고 그 밖의 지역이네 무조건. 그 밖에네. 그 밖에는 3억 7천 안에 들어야 되죠. 근데 보증금이 4억이니까 상위법 적용되지 않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 원을 임차했다. 수원시는요, 과밀업체권역이에요. 자, 이것도 연습해 봅시다. 서울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광자가 안 들어가니까 광역시도 아니에요. 그러면 과밀업체권역 아니면 그 밖의 지역인데 여기는 과밀업체권역이에요. 따라서 5억 원으로 임차한 경우니까 과밀업체권역은 여기죠. 6억 9천엔 들어갔는데 5억이니까 상인법이 적용되네요. 적용되는 걸 찾으라니까 리얼하고요. 리얼하고 기억 해서 요거네 2번. 자, 그 다음 39번. 개호공인중개사 가배중개로 을이 병이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도인이고 그리고 병이 매수인이에요. 보니까 병이 매수인. 그리고 갑은 개공갑이 중개했으니까 개공갑은 을이 매도인 을이 X를 정액에 다시 매각했다. 이중매매네. 정액에 다시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 매수인이 병이고요. 제2 매수인이 정이란 얘기예요. 이중매매했다는 얘기예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이제 이중매매했다. 그런 얘기네요. 자, 여기서 중도금 지급이란 말이 나오면 딱 체크하는 거예요. 이행의 착수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 이런 거예요. 이행의 착수 이런 이후에는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요걸 먼저 좀 체크하는 거예요. 자, 알게 되었다.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가 한다. 정의, 제2매수인 정의, 을과 병 사이에 제1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가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을과 정 사이의 매매가 무효가 된다? 아니죠. 유효죠. 유효하다. 알았더라도 유효하다. 다만 알고 악의 플러스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무효예요. 악의 플러스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자, 거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매도인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과의 매매에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죠. 중도금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1매수인과 2매수인 중에서 소유권 이전의 길을 먼저 하는 자가 X토지 소유자가 된다. 오네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다. 해서 옳은 것은 디귿인데요. 3번이네. 이거 3번이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자, 외국인이란 말이 나오면 개외보호가 기억나야 돼. 개외보호. 시험장에서 이렇게 써봅니다. 개외보호. 숫자 기억하시고요. 60, 66, 사전, 300과 100과 100과 2000 이렇게. 평소에 연습이 좀 돼야 돼요. 자, 요 세 가지는 사후 신고고, 뭐는 사전 허가다. 요거만 정리하면 쉬운데요. 요걸 외우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넣어서 문제 풀려면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한 게 요겁니다. 자, 기억. 자연환경 보존은 생태경관 보존지역입니다. 허가구역이네. 자, 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느냐면 허가구역은 야생군문이에요. 야생군문. 생입니다.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의 효력이 없다. 예, 맞네요. 무효다. 효력 규정이고 무효다. 맞네요. 경매로 취득한 때는 경매는 계약외예요. 계약외. 그럼 계약외가 뭐냐? 계약외는 상환, 판경, 합병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죠? 계약외는 상환, 판경, 합병. 경매, 요거네요. 계약외로 취득한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여기네요. 계약외 60일 아니고 6개월이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상속도 역시 계약외입니다. 상속 여기입니다. 계약외로 인하여 취득한 때는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원의 과태료? 여기인데 100만원 과태료. 맞네요. 100과. 맞네요. 여기 착 체크하면 편한데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성의 부동산거래 신고란 때에도 계약처로부터 60일 내에 시장 군수 구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할 필요가 없죠. 신외불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신외불, 신건물 신외불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했으면 외국인 특례상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요. 신외불. 잘못됐네요. 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됐네요. 해서 내용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기출 문제를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통으로 이제 전 지문을 전 문제를 좀 한꺼번에 쭉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기출 문제에 대한 그 이해도와 습득을 높입니다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서는요. 통으로 이렇게 1번부터 40문제를 통으로 이렇게 봐야지 전체 틀을 쫙 공부가 되고 그리고 이런 기출문제를 몇 개를 더 풀어보시면 내용이 거의 싹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왔던 지문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외울 걸 탁탁탁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이 기출문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시면 반복해서 또 수강도 하시고 그리고 계속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치기로 하고요. 그리고 구독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